자, 오늘은 각 전형의 개요. 뭐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찍으니까 어떤 그 영상 간의 어떤 연계성은 없고요. 그리고 아주 좀 얕겠죠.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개요, 뭐 이해 그런 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는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다 아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저는 친절하니까 이렇게 제 소개도 좀 하고, 네, 좋습니다. 화면도 좀 이렇게 비율도 좀 바꿔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가셔서 또 보시고 댓글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수시하고 정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시는 6번을 쓸 수 있는 거죠. 6번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여기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요 전형들이 조합을 6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교과로 6개 써도 되고 종합으로 6개 써도 되고 뭐 특목고 친구들은 특기자 전형 같은 걸 6개 쓰는 친구가 있나? 네. 근데 육론술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부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육론술 쓰기도 하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 논술에 대한 것도 이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형들마다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교과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는 내신의 역할이 크죠. 근데 이 내신은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의 평균이고요. 요즘에 이제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는 선택 과목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의 비중을 달리 두는 대학들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3학년 때는 그 대부분 진로 선택이니까 A, B로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한두 과목이 이제 이제 상대평가로 나오니까 만약에 3학년 때까지 비중을 제일 크게 둔다 그러면은 3학년 때 한 과목으로 봤던 그 상대평가 과목만 막 1등급 받았어. 나머지 막 3등급인데 이게 50% 반영해. 그러면 등급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게 너무 심한 편차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대체로 그냥 1대1, 1대1, 100으로 그냥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33, 33, 33 이 정도로 그냥 아니면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값으로 그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대학들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교과 전형에서는 일단은 내신의 평균을 본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은 안 본다라고 하지만 아니죠.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까지 다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는 정식 용어는 아니죠. 원래는 교과가 정식 용어예요. 정식 명칭은 교과. 근데 교과가 아니니까 비교과, 교과 이외의 걸 얘기하니까 비교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뿐이죠. 그래서 내신과 비교과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종합전형.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내신은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값도 중요하지만 물론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내신의 추이가 역할이 좀 크다. 그리고 비교과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그런 거 종합전형. 그리고 이거는 뭐 좀 특별한 게 좀 있고 뭐 이런 비교과까지 같이 보는 그래서 특목고 위주로 좀 선발을 하는 과고 영재고 그리고 외고 친구들이 대부분들 가는 전형이고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제정신이 돌아온 그렇다고 뭐 그전까지 공부 안 하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수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신 점수, 서류, 대학별로 면접이라든가 논술, 그 다음에 지금 정시가 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게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 그래서 유명하기로는 그 최저 없기로 유명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그리고 또 연세대도 수능 최저 다 없앴다가 활동형에서 국내형에서는 최저를 다시 또 만들어낸 그리고 또 건대도 논술에서 최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점점 더 최저를 좀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에서 원하는 건 내신과 수능 준비 다 같이 하는 친구,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원하는 거죠, 뭐. 그쵸? 네.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은 대부분 1, 2번 위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특목고 친구들은 2, 3번 위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특목고랑 일반고 자사고 친구들이 다 같이 쓰니까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그래서 요 일반형과 탐구형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뒤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정시가 또 있죠. 정시, 수시에서 이제 다 만약에 수시에서 합격이 안 됐다 그러면 정시를 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총 기회는 9번이죠. 그쵸? 그 대신에 이제 수시는 떨어져야 정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논술과 수능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일반고가 더 유리하거나 뭐 특목고가 유리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내신의 역할도 그다지 크지 않은, 그리고 또 정시에서는 수능의 저희 비율이 점점 저희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근데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그림 모양이 딱 비율이 요렇네요. 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한 6대4 정도, 모양이 한 딱 6대4 같지 않으세요? 네.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들 제가 다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이 있다. 그래서 1번서부터 9번까지 쓸 수 있는 전형들이지만,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자격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전형이니까 이건 좀 제한적이죠. 그 외에는 다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이런 탐구형 학종이라고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이 못 쓰라는 건 아니죠. 좀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에 이런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니까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죠. 뭐냐면 내신 역할이 좀 있는. 그래서 내신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탐구형 학종,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뭐 정시. 딱 요 순서네요. 참 의도한 바가 아닌데.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일반형 학종이 요렇게 일반고한테 좀 유리한 전형들,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겹쳐지고,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친구들 중에서도 내신이 좀 좋은 친구들이 요런 걸 쓰는 게 좋겠죠?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대학의 인재상을 좀 보세요. 인재상을 좀 읽어보시면 요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대학이다 그러면 요런 유형의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건국대, 건대, 동대, 이런 융복합적인 친구들한테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외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찾거든요. 그러면 융복합적인 아이들을 원하는다. 어떤 거냐? 이런 거다. 대학 가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비교과, 어떻게, 뭐 너무 이렇게 하나에만 막 몰입하는 것보다는 학교 생활을 좀 골고루, 다수를 좀 열심히도 하고, 그런 우수성들이 좀 기재되어 있고, 독서에서도 조금 융복합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런 것들, 그런 친구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이제 1학년들 올라가는 친구들, 예비고1들은 자소서랑 독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뒤 가서 학생기록부에 대한 거 설명하면 또 그때 자세히 들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니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연구 중인데 학생부에 녹여내는 수밖에 없죠. 아무튼 3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좀 독서라든가 이런 거 자기소개서 그런 걸 활용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대학 인재상을 확인해 보시고 자주 보이는 단어로 이 대학은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요거랑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특징에 맞춰서 준비하면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뭐 속된 말로 궁합이 맞는 대학 뭐 그렇게 네. 뭐 궁합이 맞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아무래도 주력할 수 있는 대학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 전에 예고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각 대학교, 전국의 모든 대학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인재상 정리해 놓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힘드실까봐. 그래서 친절하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 인재상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떤 유형이구나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있는 친구, 성대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주요 국공립대학들도 이런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보이면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하면 좋겠구나. 이런 거는 이제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략적으로 각 전형을 잡으실 때도요. 어떤 교과나 일반형 학종은 대충 이 정도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교과와 일반형 학종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합격자가 많이 결정되고, 탐구형과 수능 최저가 있거나 서류를 좀 요구하는 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진다. 그 대신에
요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신이 좀 낮으니까 쓴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중앙대학교라던가 뭐 그런 몇몇 대학교에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 몇몇 대학교에 뭐 있는 전형들 그런 탐구형 학종들 그런 것들은 여유가 있는 대신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고 수능 최저 아니면 수능 최저를 활용하면 그것도 좀 여유가 있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는요 아주 개략적인 거예요. 개략적인 거지 뭐 이게 맞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개략적인 거고 더 정확한 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대학교 입학처 있잖아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그 합불 내신 그 입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입결이라고 하죠. 근데 거긴 입시 결과 이렇게 써 있는 거. 거기 보시면 합격자들의 내신을 알려주죠.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대교협의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입결 자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는 게 맞죠. 이건 대충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수능 성적이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이 정도의 성적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 순서로 한 이 정도 그리고 수능 최저도 대충 이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 대신에 이 친구들은 내신이 좋으니까 수능에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뭐 이런 분위기다라는 걸 아시라는 얘기야. 이거는 분위기 팍 이해되셨죠? 네, 이 점수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은 내신 컷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인데 실제로 2020학년도 결과를 보면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3개합 5인데 그리고 한국사가 3등급인데 이걸 맞춘 친구가 전체 수험생 중에 8.2%밖에 없었대요. 문과가 이때 22만이었거든요. 22만에 8%면은 얼마야? 대충 한 18,000명인가요? 18,000명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추면 되게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도 보시면 이렇게 전체 수험생 중에 이 정도 이과생들 뭐 의대를 치면 이과생들이 재작년에 얼마였더라? 19만 명이었나요? 19만 명 정도의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인원수가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춰도 합격한다 뭐 그런 얘기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그래서 수시정시를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종의 일반형과 탐구형 학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대학은 교과 영역을 50을 보는데 여기는 80을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교과 영역을 80, 교과가 아니라 교과 영역이에요. 그러면 교과와 관련된 모든 걸 보잖아요. 내신 성적도 물론 보는 거고, 세특도 보는 거고, 아무튼 교과와 관련된 걸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학업 역량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50이고 이게 80인 걸 보니까, 이게 일반형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면, 이쪽이 왼쪽이 내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 내신, 성적 추이, 관련된 교과 성적. 근데 여기는 심화적인 학습 능력, 특정 교과에서의 우수성, 그 다음에 생각에 해당 전공 분야 연계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80은 전교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교과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심화된 학습, 그 다음에 특정 교과, 해당 전공 분야의 연계 그런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탐구형 학종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이쪽이 일반형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내신의 역할이 좀 더 있구나. 그럼 내신 컷은 여기가 더 높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2.5다 그러면 얘가 한 뭐 2.9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죠. 그 대신에 여기에 좀 특별한 게 좀 있어야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내신이 낮은 걸 보고 와, 저 대학을 나 뭐 3등급 때도 갈 수 있네 막 그러면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고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왼쪽 여기 입시 결과를 보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아무래도 교과 쪽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그 다음에 논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내신이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이 교과라고 써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의 평균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학교장 추천은
요거는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 대학은 여기가 더 높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수능 최저가 있어서 그래요. 수능 최저가 교과에는 있고 여기에는 최저가 없어요. 여긴 최저가 없어서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춰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대학교만 그랬지만 학교장 추천에 수능 최저가 있었다. 여기에 최저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건 뭐 100% 합격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신의 여유도 좀 있어지고 교장 선생님의 어떤 보증도 받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건 뭐 내신 좋은 친구들만 받는 거 아니야 막 그러시지만 22학년도서부터는 학교장 추천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지역균등도 많이 늘고 그래서 좀 또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탐구형 학종 내신이 낮은 거에 현혹되시면 현혹이란 말은 좀 그렇다. 여기 유혹을 받으시면 안 된다. 별거 없는데 특별히 이렇게 막 내세울 게 없는데 이런 데 쓰시면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서 학종은 누가 붙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시면 안 된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전형들이 일반형 학종, 내신의 역할도 좀 있고 일반고 친구들한테 좀 문호가 열려있는 오른쪽이 아무래도 탐구형 학종 그래서 좀 더 특목고 친구들한테 조금 더 열려있고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친구들한테 좀 열려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고 친구들은 이쪽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서 학추라던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균등 전형 같은 것들로 좀 활용하시고 거기다 수능 최저까지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제가 학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추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뽑거든요. 당장 올해서부터 이렇게 많이 뽑아요. 그리고 여기 정말 좋은 대학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작년에는 별로 눈에 안 띄었냐면 너무 적게 뽑았거든요. 21학년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1, 2등, 뭐 전교에서 뭐 10몇 등 그런 친구들밖에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13,076명에다 플러스 알파? 아직까지 발표를 덜한 대학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예비고3 친구 기준으로 보면 3%가 받을 수 있고 250명 정원인 학교에서 100여 명이 추천 수령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반당한 이 정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중복 지원도 가능하니까 왜냐면은 안 받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추천 인원 제한 없는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수능 최저까지 된다면 이건 뭐 최고 아닌가요? 네. 그 대신에 뭐 아무나 내신만 좋다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학교 선생님들과 호흡이 잘 맞고 발전 가능성이 좀 보이고 그런 친구들로 추천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냥 성적만 좋고 얄미운 애 추천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보다 기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논술도 제가 개요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 논술대학 요 논술을 뽑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영순위 대학이라고 해놓은 거는 의대들이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대학들은 최저가 없는 대학들. 자, 논술에서 최저가 없는 대학이라면 논술이 굉장히 빡시게 채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들어간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신이 좋은데 수능 최저가 없는 데 쓰면 대학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같이 좀 병행해서 가려고 가능하면 좀 이것저것 좀 해야 좀 많이 메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논술은 2학년 겨울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되게 심해서 논술 못 쓰겠어 그러시는데 보통 50대 1 정도죠. 전국 평균이. 근데 이게 반타작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논술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예요. 근데 왜 꾸준히 못하냐면 시험 기간에 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주에 한 3시간 정도 해라. 근데 이거는 강의를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인강도 괜찮다. 그래서 기출을 좀 많이 풀어봐라. 기출 풀이 과정을 봐도 된다. 심지어는 논술을 전혀 못하면 그 예시 답안 있잖아요. 예시 답안을 필사적으로 필사해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꾸준하게만 하되 시험 기간에는 1시간만이라도 좀 해라. 그냥 강의를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는 거 한번 보기만 라도 해라.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논술에 대해서 자세히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또 반타작이 돼요.
근데 여기다 또 답을 못 맞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대부분 뭐 10몇 대 1 그렇게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준히만 하시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전형에 대해서 개요적인 것들 설명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